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화입니다. 올해 75살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오전 10시, 저는 평소처럼 사진관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답니다. 바로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75년의 제 인생 중 50년을 이 작은 사진관에서 보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곳에서 동네의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해왔답니다. 아이들의 첫 돌잔치 사진부터 졸업앨범, 결혼식 사진까지 제 손끝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현상되고 인화되었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들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린아이였던 그 꼬마가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었고 신혼부부는 은혼식을 치렀더라고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지만 사진 속 미소만큼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변했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제 필름 카메라는 구식이 되어버렸고 셀카봉과 즉석사진관이 저희 사진관을 대신하게 되었죠.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고 월세는 계속 올랐어요. 저는 낡은 현상기 앞에 서서 마지막 필름을 꺼냈어요. 그것은 지난주 촬영한 가족 사진이었답니다. 3살 배기 아이가 할머니 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서서히 나타났어요. 제 눈가에도 미소가 번졌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제가 반세기를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사진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시간을 멈춘 마법이었고 사라져가는 소중한 기억을 붙잡아주는 끈이었답니다. 오후 7시. 저는 마지막으로 셔터를 내렸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제 반세기의 긴 역사가 막을 내렸답니다. 저는 오래된 카메라를 품에 꼭 안고 뒷문으로 나왔어요. 골목길에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나는 아직 사진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은 이미 나를 잊어버렸구나. 하지만 괜찮아요. 진정한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사진관 문을 닫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세 아들을 모두 불러 모았답니다. 이제 앞으로의 일을 결정해야 했거든요. 첫 번째로 말을 꺼낸 건 큰아들 진수였어요. 진수는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늘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아이죠. 엄마,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사진관 건물과 집을 모두 팔아서 우선 현금화하는 게 좋겠어요. 엄마 연세에 이런 큰 건물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리하고 편히 지내셔야죠. 요즘 실버타운 잘 돼 있어요. 제가 좋은 곳으로 알아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둘째 창호가 벌떡 일어섰어요. 창호는 택배 기사로 일하면서 늘 성실하게 살아왔답니다. 형은 돈만 보잖아요. 아버지랑 엄마가 평생 일궈온 터전을 왜 팔아요? 여기엔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다 담겨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해요. 제가 월세라도 보태드릴게요. 엄마 이 집에서 계속 사세요. 두 형이 말다툼을 벌이는 사이 막내 성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성우는 청소년 상담사로 일하면서 늘 신중한 편이랍니다. 형들, 잠깐만요. 엄마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엄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수 말대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건물을 파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나이도 많고 혼자서 큰 건물을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하지만 창호 말처럼 이곳엔 제 평생이 담겨 있어요. 저에게 중요한 건 돈이나 건물 자체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이 스며든 이 공간 그 자체였답니다. 첫돌 맞은 아기의 해맑은 미소, 졸업식에서 흘린 기쁜 눈물, 결혼식의 설렘 가득한 표정들. 모든 게 이 벽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아들들은 계속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어요. 진수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라고 했고, 창호는 가족의 뿌리를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성우는 두 형의 중간에서 갈등하며 제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저는 텅 빈 사진관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벽에 걸린 사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답니다. 아들들과의 회의 후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주민센터에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정화 어르신,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동네 기록 전시회를 열 예정인데요. 혹시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옛날 사진들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진관을 닫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사진 이야기를 하자니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먼지 쌓인 옛 앨범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하 창고에서 상자를 하나씩 올려오니 허리가 아팠지만 오랜만에 보는 사진들의 마음이 설레었답니다. 첫 번째 앨범을 열자 70년대 결혼식 사진이 나왔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죠. 그 신부가 지금은 제 또래의 할머니가 되었을 거예요. 두 번째 앨범에는 아이들의 첫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동그란 눈망울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아기들의 미소가 지금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는 제 아들들의 어린 시절 모습도 있었어요. 세 번째 앨범은 군대 가는 청년들의 사진이었어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들. 뒷모습만으로도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답니다. 전시회 당일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어머나, 이거 우리 결혼식 사진이네? 정화 언니, 이 사진이 없었으면 제 청춘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고, 여기 우리 큰아들. 첫돌 사진도 있네. 벌써 30이 넘었는데 말이야.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제가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구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전시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큰아들 진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못마땅해 보였어요. 엄마, 그런 감정적인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은퇴하셨으면 이제 현실을 보셔야죠. 자꾸 과거에 얽매이시면 어떡해요? 그러자 창고에서 둘째 창호가 나타났어요. 진수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답니다. 형이야말로 현실을 몰라요. 사람들의 기억과 추억이 돈보다 훨씬 소중한 거라고요. 오늘 보셨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두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전시회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들의 말다툼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오래된 금고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금고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과 함께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것은 남편이 생전에 쓰던 일기장이었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남편의 손글씨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정화가 웃는 사진을 매년 남기자.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 얼굴 속의 행복이다. 사진관은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담는 곳이어야 한다. 그 옆 페이지에는 저희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신혼 시절의 수줍은 모습부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까지. 각 사진 밑에는 남편의 작은 글씨로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답니다. 1975년 3월 15일 정화의 첫 임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 1977년 1월 20일 진수 첫걸음. 정화가 울며 웃었다. 1985년 12월 24일 온 가족이 함께한 크리스마스. 이런 순간이 진짜 보물이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족의 모든 순간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구나 싶었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사진관을 물려받을 아이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이 모두 담긴 보물창고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여기에 있다. 저는 수첩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답니다. 제 아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들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는 남편의 수첩을 보여주며 말했답니다. 얘들아, 엄마는 결정했다. 이 건물을 팔지 않겠어. 대신 사진관을 마을에 내어주겠다. 여기는 돈벌이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추억을 지키는 곳이니까. 진수가 처음엔 반발했어요. 엄마, 또 감정에 치우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찾아왔어요. 전시회 소식을 듣고 직접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거였답니다. 정화 언니 덕분에 잊고 있던 추억들을 되찾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어르신, 사진관 다시 열어주세요. 우리 손주들에게도 이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주민들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니 진수의 표정도 서서히 변했어요. 막내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형, 이건 우리도 같이 배우는 거야. 엄마 세대가 남긴 건 벽돌이 아니라 기억이야. 그 기억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지.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저희 사진관은 마을 기록실로 새롭게 태어났답니다.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주어 간단한 보수 공사를 했어요. 벽지도 새로 바르고 전시 공간도 마련했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옛날 필름들을 기증해 주셨어요. 어르신, 이거 저희 할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여기에 두시면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잖아요. 언니, 이건 우리 동네 옛날 모습이에요.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예전엔 논밭이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가져오는 사진들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저 혼자만의 추억이 아니라 온 마을의 기억들이 모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아이들이 찾아온 거였어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릴 줄 알았는데 필름 카메라에 무척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할머니, 이 카메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사진이 바로 안 나와요. 그래, 이건 필름이라는 걸 넣어야 하고 현상이라는 걸 해야 사진이 나온단다. 저는 아이들에게 필름 넣는 법부터 셔터 누르는 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줬어요. 처음엔 서툴렀던 아이들이 점점 재미를 느끼더니 매일같이 찾아왔답니다. 클릭 소리가 날 때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제가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 뒤 첫 번째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모두 모였죠. 진수는 저에게 깊숙이 머리를 숙였답니다. 엄마, 제가 틀렸네요. 처음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기억이 돈보다 훨씬 오래 가는 걸 알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 정말 잘한 일 같아요. 창호도 기뻐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옳았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건물이 아니라 이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었구나. 성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엄마, 이제 우리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네요. 과거를 지키면서 미래도 열어가는 거죠. 저는 아들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답니다. 늦게 깨달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은 사진 속에 있다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화면 속 붉은 빛은 조금 흐릿했지만 제 마음만큼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늙는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걸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마을 기록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그 소리가 바로 희망인 것 같습니다.